못 먹는 음식 아니었어? 여기 미국의 한 레스토랑의 요리사가 한국의 식재료 때문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우리 식당에서는 이 식재료는 절대 취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며칠 만에 한국 식재료를 입에 대게 되었고 자신의 편견이 산산조각나게 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고급 식재료만 고집하던 때의 고정관념을 180도 바꾸어준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테디어스 퀸이에요. 저는 뉴욕의 한 분주한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은 흥미로우면서도 긴장의 연속이에요. 저는 요리를 정말 좋아하고 언제나 완벽한 비주얼과 훌륭한 맛을 자랑하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가끔은 제 요리에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정신없는 오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레스토랑 주인인 피터 씨가 모든 셰프들을 메인 주방으로 불렀어요. 저는 바닥에 울리는 발소리와 동료들의 낮은 웅성거림을 들으면서 자리에 모였어요. 피터 씨는 우리 앞에 서서 진지하면서도 열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레스토랑은 이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신선한 메뉴를 선보여야 해요. 그래서 다음 달에 새 헤드 셰프를 선발하는 요리 대회를 열기로 했어요. 여러분, 각자의 개성을 살려 독창적인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늘 비싼 재료와 화려한 요리 기법만이 미식 평론가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믿어왔어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음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먼 나라의 소박한 요리들은 고급 레스토랑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정말 재료가 비싸고 기술이 뛰어나야만 좋은 요리일까? 혹시 내가 간과했던 다른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혹시 제가 그동안 무시해왔던 소박한 요리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동료들 중 일부는 기대감에 찬 얼굴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반면 저처럼 고민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맛을 조화롭게 섞어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낸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도 생소한 도전이었거든요. 저는 문득 예전에 봤던 해외 음식 사진들이 떠올랐어요. 단순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그때는 이런 요리가 우리 고급 레스토랑에 어울릴까 하며 그냥 지나쳤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조금 멍한 상태로 주방으로 돌아왔어요. 머릿속에서는 피터 씨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하는 도전이었어요. 그날 저녁 뒷정리를 하면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예전에 친구에게 들었던 한국 음식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사실 한국 요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친구는 한국 음식이 강렬한 맛과 독특한 재료로 가득하다고 했어요. 특히 매운 소스와 발효된 채소 같은 것들이 정말 흥미롭다고 했죠. 그때 저는 속으로 그렇게 단순한 음식이 고급 요리만큼 맛있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생각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숨은 매력이 있는 건 아닐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맛을 경험해 보겠다고요. 익숙한 것만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재료와 조리법을 배워보겠다고 다짐했어요. 제가 해오던 요리 방식과 다른 문화의 맛을 어떻게 하면 잘 어우러지게 만들 수 있을지 연구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멋진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작은 아파트 창가에 앉아 뉴욕의 반짝이는 야경을 바라봤어요. 앞으로 다가올 도전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요리 인생에서 새로운 모험이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도전은 단순히 요리 대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기회였어요. 힘든 여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준비됐어요. 저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단순한 재료 속에서도 마법 같은 맛을 찾아낼 준비가 되었어요.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시작점이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멀리까지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뉴욕에서 한국의 서울로 가는 긴 비행기 안에 앉아 있었어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솜사탕처럼 포근한 흰 구름들이 떠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하면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궁금했어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시원한 바람과 밝은 불빛이 저를 반겼어요. 공항은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공항 안에는 로봇들이 여행객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있었고 바닥은 유리처럼 반짝였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희망으로 가득 차 보였어요. 곧 저는 한국이 제가 예전에 봤던 낡은 사진 속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좁고 복잡한 거리와 어수선한 시장들로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보니 높은 빌딩들이 반짝이고 거리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예상과는 다른 모습에 살짝 놀랐고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소연 셰프를 만났어요. 그녀는 서울의 유명한 호텔에서 일하는 셰프였어요.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눈빛에는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테디어스. 그녀는 활기찬 목소리로 저를 반겨줬어요. 그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당신이 한국 음식을 배우러 왔다고 들었어요. 분명히 놀라운 맛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소연 셰프의 말에 저도 기대감이 커졌어요. 그녀는 저를 데리고 서울 곳곳을 구경시켜줬어요. 번화한 거리에는 한글과 영어 간판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길거리를 따라 걸으면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여기저기서 풍겨왔어요. 어느 길거리 시장에 들어서자 신선한 채소, 알록달록한 과일, 그리고 매콤한 소스들이 담긴 병들이 가득했어요. 고추장, 무절임, 그리고 제가 이름만 들어봤던 다양한 재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생동감 넘치고 활기차 보였어요. 전통시장에도 가봤어요. 시장은 마치 거대한 축제처럼 형형색색의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상인들은 활기차게 인사를 건네며 음식 샘플을 나눠줬어요. 저는 김치라는 음식을 처음으로 한 입 먹어봤어요. 맵고 새콤하면서도 예상외로 개운했어요. 소연 셰프는 김치가 한국 식사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음식이며 집집마다 저마다의 특별한 레시피가 있다고 설명해줬어요. 시장 상인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정성스러운 모습을 보니 저도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걸 점점 더 느꼈어요. 돌담과 기와 지붕을 가진 고궁이 유리로 된 현대식 건물 옆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극적인 대비가 오히려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마치 살아있는 역사책 속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하루 종일 돌아다닌 후 소연 셰프와 함께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식당은 따뜻한 조명과 나무 테이블로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소연 셰프는 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좋은 음식은 꼭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정성과 기술만 있다면 간단한 재료도 특별한 요리가 될 수 있죠.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음식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어요. 전통 한식을 처음으로 맛보는 순간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이 여정이 제 요리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의 소박하면서도 정직한 재료들이 이렇게나 깊은 역사와 풍미를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어요. 앞으로 펼쳐질 한국에서의 시간이 무척 기대됐어요. 한국에서의 며칠은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설렘을 안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이 나라에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되었거든요. 소연 셰프와 저는 아침 일찍 출발해서 한국의 진짜 맛을 발견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다녔어요. 어느 맑은 아침, 우리는 분주한 시장을 찾았어요. 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형형색색의 가판대와 사람들의 웃음소리, 떠들썩한 대화 소리가 가득했어요. 공기에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다양한 향신료들의 향이 뒤섞여 있었어요. 붉은 고추장 단지가 줄지어 있고 새콤한 무절임이 담긴 그릇들, 반짝이는 신선한 해산물이 담긴 바구니까지 시장 구석구석이 살아 숨쉬는 듯 했어요. 이곳에서 한국 음식이 단순하다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 요리는 생동감 넘치는 맛과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어요. 한 노점에서 나이 지긋한 상인이 저에게 작은 접시에 담긴 김치를 건넸어요. 아삭하면서도 새콤한 김치는 혀끝을 톡 쏘는 매운맛이 있었어요. 맵지만 기분 좋은 자극이었어요. 상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숙성돼요. 그래서 깊은 맛이 나죠. 한국 사람들에게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소중한 음식이에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 음식의 재료 하나하나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제야 요리에 담긴 깊은 정성과 전통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장을 둘러본 후 소연 셰프는 저를 한국의 전통적인 맛을 잘 살린다는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식당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나무 테이블과 잔잔한 음악이 어우러져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주방 안을 들여다보니 요리사들이 빠르게 채소를 다지고 커다란 냄비를 정성껏 저으며 요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듯 했어요. 각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도 열정이 느껴졌어요. 저는 골뱅이 비빔면이라는 음식을 주문했어요. 골뱅이라는 재료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다지 특별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음식이 나오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새빨간 양념에 버무려진 면이 반짝였고 신선한 채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골뱅이는 쫄깃한 식감을 더해 주었어요. 첫 입을 먹는 순간 혀끝에서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터졌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렬한 맛이었어요. 단순한 재료들로 이렇게 멋진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음식을 먹으며 소연 셰프는 양념과 소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그녀는 한국 요리에서 발효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집집마다 자신만의 비법이 담긴 레시피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단순해 보이던 양념 속에도 오랜 역사와 정성이 깃들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 요리는 평범한 재료를 특별한 요리로 변신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식당을 나설 때쯤 저는 엄청난 영감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새로운 맛을 발견한다는 건 단순히 다른 나라의 음식을 맛보는 게 아니라 그 음식에 담긴 이야기와 전통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저에게 음식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정성스러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날 저는 요리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맛과 제가 해오던 요리, 스타일을 조화롭게 섞으면 정말 특별한 요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새로운 맛을 찾아가는 이 여정이 저를 더 넓은 세계로 이끌어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주방에서의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많은 날을 소연 셰프와 함께 작은 주방에서 보내며 요리를 배웠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나누었어요.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팬과 신선한 재료들의 향이 주방을 가득 채웠어요. 그 향기는 마치 따뜻한 포옹처럼 느껴졌어요. 뉴욕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곳에서도 집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소연 셰프는 저에게 한국 요리의 세계를 안내해주는 멘토였어요. 그녀는 채소를 정성스럽게 써는 방법부터 양념을 완벽하게 조합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줬어요. 저는 재료 하나하나가 요리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각 향신료에는 마치 작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요리를 하면서 소연 셰프는 항상 그 음식이 가진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오랜 발효 문화와 가족들이 대대로 이어온 레시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요리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전통과 정성이 담긴 예술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어느 날 소연 셰프와 저는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와 고추장이 담긴 병,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를 사서 주방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녀가 요리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한껏 기대에 부풀었어요. 소연 셰프는 재료를 천천히 하지만 아주 정성스럽게 섞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방 가득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향이 퍼졌어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소연 셰프님, 어떻게 딱 맞는 양념의 비율을 알 수 있어요? 그러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건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요리에 담는 마음이에요. 모든 음식에는 그만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요리는 단순히 레시피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성과 사랑을 담아야 한다는 걸요. 저는 소연 셰프의 요리법을 따라 해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지만 소연 셰프는 항상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때로는 제가 직접 요리에 제 아이디어를 더할 기회도 주었어요. 소스를 실수로 흘려버려서 같이 웃기도 했고, 그렇게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즐거워졌어요. 새로운 요리를 하나씩 만들 때마다 저의 자신감도 커졌어요. 한국 요리는 창의력과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요리라는 걸 알게 됐고, 저도 그 일부가 된 것 같아 뿌듯했어요. 소연 셰프와 함께 일하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걸 배웠어요. 음식은 단순히 맛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리는 사람들을 이어주고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게 해주는 특별한 매개체였어요. 주방에서 나올 때마다 저는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어졌고 요리에 대한 열정이 더 커졌어요. 이 시간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좋은 요리는 정성과 배려에서 나오고 모든 레시피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요. 한국에서 몇 주 동안 배우고 실험을 거듭한 후 드디어 배운 것을 보여줄 시간이 왔어요. 저는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고 레스토랑은 큰 경연대회를 앞두고 들뜬 분위기였어요. 피터 사장님께서 모든 셰프들이 자신만의 요리를 선보여 헤드 셰프 자리를 두고 경쟁할 것이라고 발표하셨거든요. 저는 긴장되면서도 기대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얻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회를 앞둔 며칠 동안 저는 주방에서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요. 같은 레시피를 반복해서 만들어보며 완벽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준비한 요리는 골뱅이 퓨전 누들이었어요. 한국의 맛과 제 스타일을 조합한 특별한 요리였죠. 소연 셰프가 가르쳐준 양념의 균형을 맞추는 법과 각 재료의 맛을 살리는 팁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조리했어요. 주방은 다른 셰프들의 준비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팬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 도구들이 부딪히는 소리,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들 모든 것이 긴장감을 더했고 제 심장도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대회 당일이 되었어요. 저는 결연한 표정으로 바쁜 주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셰프들이 저마다의 요리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온 유명 셰프, 타나카 켄지였어요. 그는 와규와 푸아그라 같은 고급 재료를 이용해 화려한 요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요리가 우승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떠올리며 요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면을 정성스럽게 삶고 특별한 소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게 된 재료, 골뱅이를 넣었어요. 주방 안에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향이 가득 퍼졌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플레이팅을 했어요. 맛뿐만 아니라 비주얼까지 신경 써야 했거든요. 모든 과정이 중요했어요. 떨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요리를 선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심사위원들이 제 골뱅이 퓨전 누들을 한 입 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깜짝 놀란 듯 빛났어요.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한 심사위원이 말했어요. 이 요리는 전통과 혁신이 멋지게 조화된 작품이네요.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심지어 타나카 셰프도 흥미로운 표정으로 제 요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냈던 게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대회는 치열했지만 제 요리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뉴욕 레스토랑에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뿌듯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알게 됐어요. 훌륭한 요리는 단순히 고급 재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열정과 창의성,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 대회는 끝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더 많은 요리 여정의 시작이라는 걸요. 대회가 끝난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슴 깊숙이 따뜻한 무언가가 자리 잡은 느낌이었어요. 우승한 것도 물론 큰 영광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요리와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됐다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배운 맛들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역사와 감정,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담겨 있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주변 사람들과 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골뱅이 퓨전 누들이나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요리를 만들 때마다 저는 한국의 분주한 시장, 신선한 채소들의 생생한 색감, 그리고 따뜻하게 미소 짓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경험을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다른 셰프들이나 요리를 배우는 학생들을 주방으로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좋은 요리는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나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화에는 각자의 특별한 맛이 있어요. 소연 셰프와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우리는 전화나 영상통화를 하면서 서로의 레시피와 음식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녀는 요리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각 재료와 향신료마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고 그것들이 어우러질 때 특별한 요리가 탄생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요리는 단순한 맛을 넘어 사람들을 이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레스토랑에서는 제가 새롭게 배운 요리를 담은 퓨전 메뉴를 만들었어요. 한국식 국물 요리, 매콤하게 양념한 고기 요리, 그리고 전통적인 미국식 디저트에 한국적인 변화를 준 메뉴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어요. 손님들은 기대 이상으로 반응이 좋았어요. 맛뿐만 아니라 그 음식이 가진 이야기에 더 큰 흥미를 보였어요. 저는 손님들에게 요리가 어떻게 미국과 한국의 전통을 조화롭게 섞은 것인지 직접 설명해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신기해하면서도 즐거운 표정을 지었어요. 또한 요리 클래스를 열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요리를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저는 수강생들에게 요리는 틀에 갇힐 필요 없어요. 저처럼 직접 실험하고 도전하면서 새로운 맛을 발견해 보세요. 라고 말하며 용기를 주었어요. 제 목표는 단순히 요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음식이 문화를 넘어서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새로운 맛을 시도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흥미롭고 즐거워질 수 있다는 걸요. 이제 매일이 새로운 모험처럼 느껴져요. 처음에는 걱정과 의심도 많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배우다 보니 성장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했어요. 최고의 요리는 값비싼 재료나 화려한 기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열정과 창의성, 그리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오늘은 또 어떤 요리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제 뿌리에서 배운 요리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가르침까지 담아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이 새로운 시작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주방은 언제나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속에서 계속 배우고 나누고 만들어 나갈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핫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